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이슈 진단 또 다른 버전입니다. 자, 오늘 좀 다뤄볼 만한 내용은요, 방금 전에 만들어진 따끈한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일 걸 생각해서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사건의 개요부터 좀 알아봅시다. 이재명 대표였던 시절이었죠. 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관련된 이게 아주 주력적인 내용인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자,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몰랐다.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본 적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자, 이런 발언을 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서, 아니,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아니냐. 그런 얘기, 즉, 거짓말을 했다. 공직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검찰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기소를 진행하게 되죠. 그게 지금까지 끌려 내려온 거죠. 2021년이었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표류를 하게 되면서 사법적 리스크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 대한 그 1심 판결이 나옵니다. 2024년 작년입니다. 11월 15일 날 유죄 신고가 나옵니다. 징역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일단은 형은 집행이 되지만 집행유예. 자, 그것은 뭐냐면 2년 동안 특별하게 다른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런 거 없다라면 감방에 있지 않고 그냥 정상생활 하면서 2년 동안 조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겠다 이런 거죠. 즉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금고형, 즉 집행유예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이 좀 됐었던 부분이죠. 자,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김문기 전 차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 역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찰이 기소했었던 모든 부분들을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유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재판부가 결정을 딱 내린 거죠. 자,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안 되겠는데? 나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데 안 되겠어. 나는 뭘 한다? 항소를 하죠. 항소. 자, 일단은 보통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3월 26일 날 무죄가 나옵니다. 3월 26일 날 무죄가 나오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왜냐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요. 막 대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이 됐었던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2심 판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한 관련 발언은 개인의 인식 차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고요.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다. 의견 표명일 뿐이니까 사실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도 말 못하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내 생각도 얘기 못하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 많았습니다만 일단 고등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무죄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급물살을 타게 되고 대통령 후보에 나서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5월 1일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아까 한 3시경인가요? 네. 15시경에 나온 뉴스인데 속보로 막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5월 1일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제가 주문을 다 보고 끝까지 다 지켜보고 어떤 판결 내는지 들어봤습니다만은 판결 결과는 일단은 이겁니다. 2심 판결 파기환송.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2심 판결 파기환송. 자, 2심 때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검찰에서 상고를 합니다. 네, 고등에서 대법으로 넘어갈 때는 상소가 아니라 이제 상고로 가죠. 이제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냐면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문제가 없었느냐. 근데 이번에 쫙 대법원들이 살펴보니까 이거는 좀 애매한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너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법적 해석이 조금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파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재판해 주겠니? 라는 식이죠. 자, 무죄로 해서 넘어온 건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파기. 그래서 사실은 검찰의 의도대로 돌아간 거게 된 거죠. 자, 무죄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대법원의 판단을 잠깐 보면 김문기 전 차장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자, 실제적으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을 냈습니다. 즉 유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거죠. 다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짓지 않습니다. 다시 니네가 판결해봐 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아닙니다. 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해서 유죄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2심에서 판결한 부분에서 뭔가 법리적으로 약간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판을 해보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돌려보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이후의 상황입니다. 재밌어지는 거죠. 자, 일단은 고등법원에서 무죄였고 대법원에서는 야, 무죄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라.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무죄.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재상고를 하게 됩니다. 재상고는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 갔다가 대법원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 돌아간 거를 이제 똑같은 결론이 다시 나오게 되면 검찰이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재상고를 해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이 됐을 때가 재밌어집니다. 대법원에서는 지금 유죄라는 상황으로 해서 고등법원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다 해가지고 판결을 내게 되고 검찰이 그걸 가지고 다시 대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쟤네가 그냥 계속 무죄라는데요? 자, 그럼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내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 라고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유죄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유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대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고등에서 무죄로 다시 넘어왔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재상고를 했지만 이거는 기각합시다. 2심 판결이 내가 보니까 지금은 맞는 것 같네. 라고 해서 무죄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검찰이 재상고를 올렸을 때 아니 얘네가 자꾸 무죄라는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 그래? 내가 한번 봐볼게. 어쩌 이거 봐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파기를 합니다. 파기를 하고 뭘 하느냐? 재판. 즉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버립니다. 자, 근데 이 원심을 파기를 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야, 여기까지는 무효고 네. 다시 되돌려보낼 수는 없어. 원심을 파기한다. 그리고 내가 재판한다. 즉, 대법원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즉, 만약에 돌아간 재판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검찰이 재상고를 했을 때, 이 상고가 기각되지 않으면 그냥 유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반대 입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진행했더니, 이재명 유죄가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유죄를 때려버렸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를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거를 이제
기각을 해가지고 유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또 들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다시 유죄를 파기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6월 3일 날 대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즉 2심에서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 끝나겠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자, 1심이 24년도 11월 15일입니다. 2심 재판은 25년 3월 26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은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1개월 반 정도 지나야지 이제 판결이 하나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가 지나버리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대통령 선거가 지나버리면 이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되게 되면 당선이 될 수 있느냐, 또 대선 출마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대선 출마는 일단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판결이 나온 게 아니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하고요. 당선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질질 끌려가는 거죠. 만약에 당선 이후에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무죄로 끝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선 이후에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및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형사적으로 소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유죄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대통령 그냥 계속 되는 거냐? 라는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회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유죄 확정난 부분들을 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만약에 탄핵이 이제 그 이후에는 아시죠? 탄핵 절차 이제 다 겪어보셨으니까 탄핵 소추가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대통령한테 전달되면 그 즉시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심리를 통해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인데 문제는 말이죠. 탄핵 소추가 되려면 절대 다수의 3분의 2 정도 되죠. 제적 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누구죠? 민주당이지. 탄핵소추에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자, 지금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냐 유죄냐 이 부분이 사실상은 2심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죄냐 유죄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만약에 당선이 되어버린다라면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불소추가 됩니다. 뭐 내란 또는 외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어떤 뭐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탄핵이 쉽겠느냐?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심리가 나타나면서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선되기 전에 그냥 일사천리로다가 법원 판결 바바바바박 해가지고 그냥 확정.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재상고를 하겠지만 어쨌든 무죄로 끝나버리는 거고 유죄가 나온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치겠죠. 그럼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제 당선 이후의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리얼미터나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당선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테마주들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상황에서는 원심 파기 환송이 지금 대선 구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선 구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4월 30날이죠. 네. 그때 정지 테마주. 보면 이제 형지 글로벌, 형지 INC, 상지건설 이런 것들이 지금 상한가 직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지 엘리트 27.6%, 네.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하고 오리엔트 전공 20% 넘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동진건설, 이재명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쫘라락 다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간 이유는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도 무죄가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올라가긴 한 건데, 자, 원심 파기 돌려보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어떨까요? 요동을 좀 칠 수도 있겠죠? 네, 내일 주가가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이것을 돌려보내더라도 시간적인,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휴일도 끼어 있죠. 연휴가 많아요. 지금 어린이날 석가탄신 해가지고 실제로 보게 되면 고등법원에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재판 심리를 하고 거기에서 불복하고 다시 재상고를 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선이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에 준하는 상황. 지금은 이제 뭐 저게 없잖아요. 그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어떤 임기가 끝나는 기간 동안에 대통령의 자격을 주면서 뭐 이렇게 인수위를 꾸린다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당선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네, 임명이 돼서 저기 대통령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만약에 이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을 했을 경우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내려볼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대법원에서 나온 이 판결은 대선 구도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시간을 막 압축해가지고 갑자기 뭐 다음 주에 고등법원 판결, 그 다음 주에 대법원 판결 이렇게 막 상고가 후두둑 진행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출렁거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올라오는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이 상대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격할 만한 거리가 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그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표심이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선의 판도를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표심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올라왔죠? 김문수, 한동훈. 그렇다면 관련주들이 꿈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의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한 번씩 체크해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예측은 일단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영향이 없다 해가지고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출렁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쪽 진영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은 또 잘 이용하시면 매수 기회나 수익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한번 우리가 체크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종목 진단 다시 한번 또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